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하게 될 강의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를 건너는 한의학의 지혜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칠정을 춤추게 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한쪽 구석에 있는 그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는 노파의 심정이 아마 이 시절을 코로나 블루라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가장 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같아요. 이 그림의 원작자는 고갱이고요. 고갱이 타히티 섬에 가서 말년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괴로웠던 시절에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주로 가장 크게 일반적인 해석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블루 시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일종의 질문을 던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관점을 가지고 한의학에서 어떻게 인간을 보는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주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맨 처음 가장 우리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먹는 음식, 운동,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시절이 오면서 먹는 음식들도 많이 바뀌었죠. 배달 음식도 늘었고 좋은 음식들을 먹을 기회들도 줄어들었고 때로는 어떤 초기에는 집밥들을 오히려 해먹는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 점점 위축되면서 사람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만날 공간들도 줄어들면서 좋은 영양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얻는 긍정적인 에너지들도 줄어들었고 당연히 신체 활동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의료를 꼽죠. 의료 시설, 그 다음에 좋은 의료 인력, 그 다음에 의료 기술 이런 것들을 꼽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인력이나 기술 모두 거의 세계적으로 봐도 뛰어난 수준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건 여유예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강의를 하면서 건강에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돈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좋은 것들을 접하고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본인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 수 있는 교육들도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예술적인 측면들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여유가 있어야죠. 너무 이게 인생의 삶에 꽉 생활에 찌들려 있다 보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잃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회 환경입니다. 아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건강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사회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면 훨씬 건강을 돌보는데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 안전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런 사회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의 건강을 돌봐줄 수 있는 기본 베이스들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훨씬 건강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환경이에요.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우리의 살고 있는 기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이런 것들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숨 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기후변화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기후변화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는데 조건이 되는 환경들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최상의 조건은 아니더라도 현재 조건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쉬워지겠죠. 그런데 저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바꿔도 이 조건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 자체를 어떤 뭐 의료라던가 당연히 뭐 좋은 기술, 그 다음에 좋은 음식 이런 것들로 다 국한해서 보는데, 건강이라는 건 삶의 일부지 건강이라는 조건을 딱 따로 떼어놔서 볼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블루라는 어떤 사태가 벌어진 것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건강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한을 받고 있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어디 멀리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친하게 만나던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시대가 된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 그런 관계들의 문제들이 코로나 블루를 가져오게 된 더 큰 요소라고 생각해서 결국 건강의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가 저는 이 코로나 블루 사태를 극복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다루는 일은 곧 삶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삶에도 어떤 일정한 기술이 필요하듯이 건강을 다루는데도 일정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의학에서는 양생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생이라는 것은 기를 양, 생명생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기르는 방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의학의 양생법의 핵심은 일상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걸 먹고 특별한 방식의 무언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떤 음식들을 조금 더 잘 챙겨 먹고, 이런 것들이 생명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런 법들을 이렇게 모아서 양생법이라는 기법들로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이런 관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코로나 블루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보는 건 한의학적인 인간 모형이에요. 한의학에서 사람을 어떻게 봤을까?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생각했을까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한의학에서 사람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사람의 몸, 우리 몸이 있죠. 보이는 몸이 있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 반응들이 있습니다. 좋은 거, 싫은 거, 화나는 거, 우울한 거, 기쁜 거, 이런 감정들이 어울려져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되고 감정도 건강해야 되고 생각도 잘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의학의 인간 모형의 두 번째는 바로 전통적으로 아까 말한 몸과 감정과 생각을 좀 더 세분화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한의학에서 몸, 감정, 생각, 그걸 봤을 때 몸, 체, 기, 마음, 심, 이렇게 심기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한의학에서 체질의학을 많이 하죠. 몸의 어떤 패턴, 몸의 바탕을 체질이라고 하고, 기에 흘러가는 바탕, 기의 흐름을 기질이라고 하고, 생각의 어떤 바탕, 생각의 흐름을 성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넌 체질이 이래서 이런 병이 와. 너는 성질이 못돼 먹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이 체질과 기질과 성질을 잘 다스려서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들을 동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다스려져서 겉으로 드러난 상태, 그 몸에서는 체격이 되고, 감정에서 기에서는 기세나 어떤 그 사람 특유의 아우라, 그런 것이 되고, 생각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성질이 잘 닫아들어져서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바로 성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의학은 이 중에서도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한의학의 핵심이에요. 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변화시켜서 한 사람의 몸과 생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변화시키는 거, 이게 한의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는 건 감정이잖아요. 생각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한의학에서 어떻게 인간의 의식, 생각을 받는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떤 환자가 와서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났다고 해도 그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물론 상담이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이 풀어주지만,
한의학이 그런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기의 흐름을 변화시켜서 이 사람이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한의학의 치료 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그렇고 전통적인 동양 사회에서도 인간의 감정은 7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기쁨, 분노, 걱정, 생각, 슬픔, 놀람, 공포.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희노우사 비경공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감정은 이 7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7가지 감정은 각각 우리 몸에서 기의 흐름에 변화를 준다고 봐요. 기쁨은 몸을, 기의 흐름을 느슨하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막 기뻐서 웃죠. 막 웃다 보면 어떻게 되죠? 몸에 힘이 툭 풀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려고 해요. 열을 받아서 화를 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간단한 유머로 웃겨요. 웃기는 순간 어떻게 되죠? 화가 푹 하고 꺼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쁨이란 감정을 느끼면 기의 흐름이 느슨해지고 부드러워진다고 본 거예요. 분노, 기상이죠. 기가 위로 올라가요. 우리가 흔한 말로 머리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분노의 감정은 기를 위로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기의 흐름이 바뀌니까 혈도 얼굴로 몰리겠죠. 화가 나고 눈에 핏발이 서고 숨은 거칠어지고 씩씩거립니다. 기가 역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더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쪽에 과한 압력이 가해져서 문제들이 생기고 가슴 쪽에도 답답하거나 열이 나거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게 되겠죠. 걱정의 감정이 일으키는 기의 반응은 기침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한숨을 푹푹 쉬죠. 몸이 푹푹 가라앉아요. 의욕도 사라지고 매사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도 있죠. 생각은 기결, 기를 뭉치게 만든다고 하는데 고민을 골똘히 할 때, 우리가 엄청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막 그럴 때 밥을 딱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하죠. 그러니까 기의 흐름이 꽉 뭉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슬픔은 기소, 슬프고 울고 하면은 기가 줄어든다고 본 거예요.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이나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많은 경우가 우리말로 하면 밭은다고 하는데 몸이 마르고 힘이 없어지고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소라고 표현한 거고, 놀람은 기란이에요. 우리가 깜짝 놀라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없죠.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놀람의 감정은 기의 흐름을 어지럽힌다고 본 거예요. 공포는 기합니다. 기운이 밑으로 쭉, 침하고 하는 달라요. 침은 천천히 가라앉는 게 침이라면 하는 밑으로 쭉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면 너무 극도의 공포에 질리면 뭐 소변을 지린다던가 막 몸을 웅크리고 밑으로 가라앉아서 웅크리고 숨는다던가 이런 반응들을 보이죠. 그런 것들을 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치료는 역으로 우리가 감정들이 일으키는 어떤 기의 흐름들이 있죠. 그럼 기의 흐름들을 반대로 잘 조정해 준다면, 그렇다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일으키는 어떤 영향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균형 잡힌 상태로 조절해 준다면 이 사람이 감정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난 것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을 놓고 약을 쓰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상담을 하고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이런 감정에 따른 기의 흐름들을 조정해서 역으로 감정의 상태를 균형 잡힌 상태로 회복시키는, 그게 한의학적 치료의 주 목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감정적인 상태와 우리가 마스크를 많이 해서 답답한 상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심리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 고통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들을 어떤 상황이 해제돼서, 일시 해제돼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라든가
생각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시절을 이야기할 때 불안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불안하다. 그런데 불안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안을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불안은 감정이 아니고 다양한 감정들, 아까 말했던 슬픔, 기쁨, 공포, 놀람, 두려움, 슬픔, 고민, 이런 것들이 불균형한 상태가 된 건 다 불안한 상태를 만듭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해도 사람이 불안해져요. 우리가 기우라고 하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내일 번개가 쳐서 나를 맞추면 어떡하지? 이런 것처럼 생각을 너무 많이 해도 불안해져요. 당연히 화를 너무 많이 내도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감정이지만 사람이 기쁘기만 해서 막 깔깔대고 웃고 정신없이 웃어도 몸이 탁 풀리면서 불안정한 상태로 빠지게 돼요. 뭐 공포나 놀람은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이라는 감정에 내가 느꼈을 때, 내가 만약에 마치 외주를 타고 있는 사람처럼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감정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느끼는 불안이라는 상태에 이면에 감춰져 있는 그 감정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뭔가가 두려워서, 화가 나서, 슬퍼서, 고민이 돼서 불안한 건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불안이면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불안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불안이라는 상태 아래에 감춰져 있는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끈다는 의미에서 잠깐 어떤 적극적인 수단으로 불안이라는 신호를 지웠다면 그 시간을 번 틈에 내 불안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고 그 기저에 깔려있는 빙산의 바닷물 속에 잠겨져 있는 더 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불안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불안이 무조건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감정은 늘 움직이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기는 늘 순환하고 움직이는 거라고 봐요. 만약에 기가 멈추면 우리는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기가 끊기면 잠깐 신호가 떨어지죠. 우리 그걸 기절한다고 하죠. 기절한 듯 잔다. 죽은 사람처럼 마치 하지만 그건 기가 없어진 건 아니죠. 잠깐 멈춰져 있는 거예요. 기가 멈춰져 있는 게 오래 지속되면 생명의 현상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도 그렇고 동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중용이에요. 균형 잡힌 상태. 그러니까 중용이 멈춰져 있는, 어떻게 딱 목석처럼 가만히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다양한 감정, 우리가 흔히 희노애락이라고 표현하는 다양한 감정 상태를 잘 맛보면서 그걸 균형 잡힌 상태, 저울에 마치 올려져 있듯이 왔다 갔다 시소를 타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울에 마치 올려져 있는 것처럼 역동적인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그게 일정한 컨트롤 범위 안에 있어서 내가 그걸 충분히 느끼고 즐기고 하지만 그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한의학에서도 그렇고 동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해서 막 어떤 학문적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생동감이 넘치게 사는 거죠. 하지만 뭔가에 확 빠져가지고 나의 균형을 잃지는 않는 거죠. 아까 불안을 이야기할 때 외줄타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인생이 외줄타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지만 거기서 균형을 잡고 내가 원하는 곳까지 잘 걸어갈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잘 균형 잡힌 상태로 회복시켜 준다면 삶도 잘 다룰 수 있고 건강도 잘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코로나 블루 사태를 맞이한 현대인들, 요즘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해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운동도 운동이라고 하고 스포츠 경기 같은 운동도 운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물리적인 흐름도 운동이라고 하고 어떤 캠페인, 의식의 어떤 운동들도
흐름들도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블루라는 건 뭔가요? 아까 처음 그림에서 봤듯이 웅크리고 슬프고 멈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침체되고.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몸과 감정과 생각을 운동할 때, 움직일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을 잡는 겁니다. 아까 중용의 이야기도 했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몸의 중심을 잡고 감정의 중심을 잡고 생각의 중심을 잡는 게 저는 이 코로나 블루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에서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 실제로 한의원에 찾는 환자분들 중에 여성 환자들, 불안해하고 여기저기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걸 꼭 하시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중심이 바로 서게 되면 이 바로 잡힌 몸의 중심이 감정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감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감정을 바로 건드려서 치료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몸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주면 그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감정적인 반응은 자연히 따라서 오게 됩니다. 아까 이제 호흡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감정과 호흡에 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호흡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푸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까 맨 처음에 삶의 기법을 익히듯이 건강을 조절하는 기법도 익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흡은 감정을 조절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그건 옛날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그림은 동의보감의 맨 첫 장에 나오는 신형장부도인데요. 다빈치의 인체도하고는 좀 다르죠. 다빈치의 인체도는 팔다리가 다 있고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건데 신형장부도는 팔다리 다 자르고 몸통, 그것도 측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측면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흐름을 중시했다는 거죠. 우리가 코에서부터 숨을 들이쉬어서 이 흐름이 만들어낸 압력들이 아래까지 떨어지고 여기서 추동된 압력이 힘의 이동이 뇌척수를 따라서 척수를 따라서 뇌까지 이르는 이런 흐름들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이걸 흔히 수승화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명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렇게 감정 컨트롤을 하는 기법에서 호흡을 아랫배 단전까지 쉬라고 하는 기본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도 중요하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도 중요한데 어떤 유연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두 개 골이니까 뼈는 굉장히 딱딱하겠죠. 그리고 흉곽이니까 뼈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견고한 조직입니다. 복강은 부드러운 조직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이 복강의 움직임들을 충실히 하고 이 충실한 부드러운 움직임들이 딱딱한 공간인 뇌까지 이 머리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호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사람들이 늘 만성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이 횡격막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동들이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호흡만 하고 있어서는 호흡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하는 법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임으로써 호흡을 하기 위한 이 신체적인 틀을 잘 마련을 해줘야 되고 그 상태에서 호흡을 잘 하게 되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몸과 정신의 상태 그리고 직접적으로 감정의 상태를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생각이 너무 우리 뇌에 들어오는 자극적인 정보들을 잠깐 멈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건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그칠 때를 안 뒤에 정함이 있으니 정한 뒤에 고요할 수 있고 고요한 뒤에 편안할 수 있고 편안한 뒤에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뒤에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제대로 생각하고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얻고 거기서부터 내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맨 처음 시작하는 건 그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끊임없이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쳐서 안정되고 제대로 생각한 후에 제대로 선택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를 많이 해야 거기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과 같이 장기화된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는 잠깐 멈추는 거, 우리가 거리두기나 사회적 거리두기나 멈추란 이야기를 하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잠깐 모든 것들, 너무나 감각적인 정보들, 자극적인 이야기들로부터 잠깐 멈추는 것도 생각의 중심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강의의 주제로 삼았던 칠정을 춤추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칠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희노 우사 비경공, 기쁨, 화남, 걱정, 생각, 슬픔, 두려움, 놀람, 이런 감정들을 춤추게 하라는 거죠. 춤추게 하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 잡힌 상태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위한 가장 저는 좋은 방법이 바로 아름다움에 눈 뜨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해 전에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저하고 아내하고 딸하고 이렇게 셋이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아빠 저기 골목을 봐요. 바람이 춤을 추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골목과 골목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 좁은 골목에서 이렇게 소용돌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걸 따라서 나뭇잎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저희 딸아이는 바람이 춤을 추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그 공간에 저희 가족도 있었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광경을 딱 본 건 저희 딸 하나였어요. 한 명이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뭔가를 찾아서 막 떠나지만 실상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이나 좋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제 공보위 생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봤는데 어느 봄엔가 대추꽃이 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대추꽃을 보신 분이 있나요? 아주 앙증맞고 샛별처럼 핍니다. 봄이 되면. 그러면서 나는 저 나무를 십수년간 보고 있었는데 꽃은 올해 처음 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뭔가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뭔가를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정작 봐야 될 것, 느껴야 될 것들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 상황, 코로나 블루라는 이 시절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변한 거 아니거든요. 나라는 존재도 변하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 어떤 상황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좋은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조금 시선을 돌려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자꾸 발견하고 접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내 삶이 괜찮구나 라는 안정감을 갖게 되죠. 안정감을 갖게 되면 좀 더 감정적인 반응들도 편안해지고 세상을 보는데도 좀 더 편안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건강도 해지고 이 위기의 상황이지만 내 삶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상황에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어떤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나에게 자꾸 가해지는 압박, 정보에만 내 모든 것을 쏟다 보면 균형을 잃고 여기에 휩쓸려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친 채 꽤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작년 초에
이런 상황이 터질 때 아마 지금의 상황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세우는 거, 내 중심을 세우고 내 생활을 제대로 돌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을 잘 벗어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칠정을 춤추게 하라에서 첫 번째 요소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요소는 나를 성장시키는 거라고 봐요. 자존감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로 드는 게 파블로 카잘스예요. 파블로 카잘스는 바흐 무반주 첼로 연주구로 유명한 첼로 연주가죠. 그 사람이 나이가 90이 됐을 때 매일 제 기억으로는 2시간 이상 연습을 했다고 해요, 첼로를. 그랬는데 이미 세계적인 대가고 너무나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이가 90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매일 2시간 이상 첼로 연습을 해요. 그걸 본 옆에 매니저가 그랬다는 거죠. 선생님은 이미 대가고 정말 견줄 수 없는 첼리스트인데 뭐 이렇게 매일 연습을 하세요? 그랬더니 파블로 카잘스가 요즘 내 실력이 좀 느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가진 가장 뛰어난 점 중에 하나가 뇌의 가소성입니다. 뇌는 변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 뇌는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고, 뇌가 변화하면 내 감정이나 내 몸도 함께 변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딱 갇힌 관점에 나를 놔두고 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시절을 나는데도 저는 나를 성장시키는 것, 아주 조금씩이라도,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작은 거라도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 내 내면의 어떤 불꽃들, 그걸 꺼트리지 않도록 계속 좋은 산소와 좋은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대로 안에서부터 자존의 힘이 커지고 내 주변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힘들이 커진다면 이 시절도 겪어내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말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건 나를 강하게 만든다. 때로는 죽지 않을 정도의 고난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하죠. 이 시기가 우리가 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일상이고 당연한 것으로부터 여기는 것들로부터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게 다 사라진 상태에서 정말 눈앞에 어려운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상황을 개선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매몰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리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더 제대로 바라보고 여기서 제대로 살아남고, 그리고 나를 온전히 하고 조금씩 성장시켜서 이 이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잃지 말아야 될 게 유머라고 하죠. 우리가 이 코로나 블루 시절을 나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고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길들을 찾는다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